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스템 프로그래밍 이론 시간으로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쉘랩, 우리가 중요한 랩 이제 네 가지 중에 이제 세 번째 랩인 쉘랩을 진행을 하고 있죠. 우리가 쉘랩을 2주 동안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배웠는데 이제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쉘을 사용을 할 때 관리가 되는지 기본적인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조금 해보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심오한 시스템 프로그래밍의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볼 건데 이 시그널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프로세스 간의 어떤 완전히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커널을 보장해주는 독립된 실행 공간 안에서 저 메모리 영역 안에서 실행이 되는 독립적인 어떤 개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독립적인 어떤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주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이 프로세스와 뭐 A라는 프로세스와 B 프로세스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두 개의 프로세스 간에 그러면 과연 통신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가장 메인 인터페이스인 쉘과 각각의 프로세스들은 이제 어떻게 통신을 하는지, 우리가 쉘을 실행을 할 때 특정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돼서 실행이 되는 가운데 우리가 취소를 하고 싶잖아요. 뭐 종료를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앞에서 오래 도니까 이걸 백그라운드로도 바꾸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러한 작업들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러면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즉 부모 프로세스가 되는 쉘과 자식 프로세스가 되는 내가 실행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통신을 하게 되고 어떻게 백그라운드로 이제 밀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그널이라고 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이 시그널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외 처리 그리고 이런 것들의 어떤 하드웨어 동작들을 이제 추상화한 소프트웨어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서론이 좀 길었는데 우리의 강의 일정은 지금 11월 16일 시그널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쉘랩 3를 진행을 하면 이제 메이저랩 세 번째 쉘랩이 종료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그널을 종료를 하게 되면 이제 말록랩, 이제 메모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링커까지 해서 이제 진행을 하면 이제 기말고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학기도 이제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시그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그널이라는 게 커널 소프트웨어를 이제 다루게 되는 일인데, 우리가 커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커널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는 것이죠. 시그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커널 하위 레벨이 아닌 우리가 사용하는 유저 레벨에서의 예외적 제어 흐름을 이제 생성할 수 있는 어떤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그널은 어떤 이벤트가 시스템에 발생했다는 것을 프로세스에게 알려주는 짧은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기에서 보면 시그차일드, 자식이 정지하거나 또는 종료됐을 때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이 종료됐는지 정지했는지에 대한 연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짧은 메시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예외 상황과 인터럽트를 커널에서 추상화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완벽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커널이 프로세스에게 보내주고 간혹 다른 프로세스가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즉 뭐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한테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커널이 이제 각각의 프로세스에게 보내주는 것이 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시그널은 이제 정수 아이디로 구분이 되는데, 대표적인 예 이제 5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시그 인터럽트,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 C를 누르는 키보드 인터럽트를 우리가 시그 인트 인터럽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9번 이제 시그 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시하거나 또는 변경이 절대 불가한 시그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그 킬을 보내게 되면
이 프로세스는 어떤 프로세스든지 간에 유저 프로세스는 종료가 되는 것이 동작입니다. 그리고 세그먼트 이제 위반, 세그멘테이션 위반인 경우에 11번. 그리고 뭐 알람을 설정을 해서 특정 시간 후에 그 시그널을 이제 그 특정 프로세스에다 보내주는 이제 시그널을 우리가 시가 알람이라고 하고, 타이머 시그널, 그래서 타이머가 이제 특정 시간이 지나면 시그널을 보내는 시가 알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7번 자식이 정지하거나 종료될 때 이제 부모 프로세스에 보내주는 시그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고, 시그널에 포함된 유일한 정보는 시그널 아이디와 시그널이 도착했다는 사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그널이 내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에 도착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시그널이 도착했는지, 이렇게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뒤에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널의 개념은 시그널의 이제 송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널을 이제 보내주는 거죠. 시그널을 보내는 것은 커널은 목적지 프로세스의 컨텍스트 내 일부 상태를 갱신하는 방법으로 시그널을 목적지 프로세스에 보낸다. 결국은 이제 시그널을 보내는 방법은 내가 보내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되는 프로세스의 이 컨텍스트, 즉 메모리 영역 안에 일부 상태, 우리가 여기에서 일부 상태는 비트 벡터입니다. 그래서 한 비트, 요거 한 비트를 세팅을 해줌으로써 시그널을 이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목적지 프로세스의 컨텍스트 내 1비트를 세팅을 하면 시그널을 보낸 겁니다. 네, 커널이 하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목적지 프로세스에 보내주는 거고, 커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그널을 보내게 되는데, 커널이 이제 0으로 나누게 되는 경우, 그렇죠? 뭐 가령 뭐 100 나누기 0, 0으로 나누기 하면 이제 무한대가 되니까 이런 이제 요런 에러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자식 프로세스의 종료나 정지 등의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커널이 이제 해당 부모 또는 해당 프로세스에 이제 요런 시그널을 보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프로세스가 킬 시스템 콜을 요청해서 커널이 목적지 프로세스로 시그널을 보낼 것을 요청했을 때, 즉 뭐 가령 쉘에서 특정 프로세스에 우리가 키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9번 시그널을 이제 해당 프로세스의 컨텍스트 내에 이제 여기다가 뭐 1비트 세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9번을 세팅한다라는 의미는 비트 벡터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땡땡땡땡 해서 30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9번이라고 있으면 여기에 1을 세팅을 해주는 게 바로 시그널을 보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 시그널을 받았는지, 그리고 시그널을 정말 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트 벡터입니다. 비트 벡터. 비트 벡터에 이제 1 값을 세팅을 함으로 우리가 시그널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그널을 수신하는 것, 그러니까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목적지 프로세스가 시그널을 받을 때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하도록 커널에 의해 요구될 때 시그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커널이 이제 컨텍스트 내 비트 벡터에다가 너 지금 몇 번 시그널을 받았어. 그 근거는 이 비트 벡터 세팅의 특정 시그널 위치. 만약에 시그 키를 받았다고 하면 9번째 비트에 1이 세팅되어 있어 라고 하는 것이고, 시그널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 결국은 수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반응이 가능한데, 첫 번째 반응은 이제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걸 수도 있고 무시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경우, 그렇죠? 어떤 뭐 코어 덤프라고 해서 어떤 특정 이제 내가 왜 종료됐는지에 대한, 그리고 현재 어떤 뭐 것들을 실행을 했는지에 대한 이제 코어 덤프 파일을 이제 생성을 하는 이제 옵션이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종료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시그널 핸들러라고 부르는 유저 레벨의 함수를 실행하여 시그널을 이제 캐치하는 거. 즉 예를 들면 부모 프로세스가 이제 자식 프로세스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실습 시간에 구현을 했을 때 백그라운드는 잡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현을 하면서 깨달았죠. 그러면 이런 시그널 핸들러를 설치해 놓으면 그 특정 백그라운드 시그널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종료될 경우에 이 시그널 핸들러로 이제 빠지게 되고, 즉 부모 프로세스가 이렇게 쭉 실행되고 있을 때 백그라운드로 이제 자식이 생성이 됐다가 얘가 이제 종료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식이 종료됐다라는 것을 이제 부모가 알게 되고, 그럼 부모는 이제 시그널 핸들러로 가서 시그널 핸들러를 처리하고, 시그널 핸들러로 이제 요 프로세스를 이제 리핑 거두어 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부모 프로세스를 실행하게 되는 요런 형태로 이제 시그널 핸들러를 붙여줄 수도 있다. 그래서 세 가지 반응, 수신을 했을 때 무시되거나 종료되거나 프로세스가 종료되거나 시그널 핸들러에 의해서 처리되거나 요 세 가지가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그널 핸들러라고 부르는 유저 레벨의 함수를 실행하여 시그널을 잡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동기형 인터럽트에 대한 응답으로 호출되는 인터럽트 핸들러 방식과 유사. 우리가 인터럽트를 받게 되면 CPU에 어떤 현상이 생기죠. CPU에 인터럽트 핀이 1로 세팅이 되고, 그러면 그 인터럽트에 맞는 이제 예외 처리 핸들러, 익셉션 핸들러로 빠져서 그 익셉션 핸들러를 수행을 하고 다시 CPU로 돌아와서 나머지 이제 코드를 쭉 실행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과정이 결국은 이 시그널 핸들러와 또 유사하게 처리가 된다. 우리가 뒤에서 진짜 코드로 좀 더 이게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의 개념을 좀 더 계속 말씀을 드리면, 전송하였지만 아직 수신되지 않은 시그널을 이제 대기하고 있다, 펜딩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느 특정 타입의 시그널에 대해서 최대 한 개의 대기 시그널이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그널은 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게 특정 프로세스의 비트 벡터예요. 비트 벡터인데, 비트 벡터에 이제 시그널 번호 1, 2, 3, 4 이렇게 이제 비트가 쭉 있고요. 가령 이제 시그 인터럽트를 받았다라고 하면 여기에 시그널을 보내준 거죠. 그렇죠? 1번이 세팅이 됐으니까 나머지는 다 0이었고, 그래서 커널이 너 지금 이제 시그널 받았어 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 그러면 시그널이 받은 것은 알았는데 프로세스가 아직 처리하지 않은 이 받은 상태를 우리가 펜딩 되었다, 그러니까 수신되고 대기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따라서 이렇게 동작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시그널은 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커널에서도 얘한테 이제 키를 보내고, 부모도 만약에 부모가 얘한테 키를 보냈어요. 근데 만약에 부모가 먼저 키를 보내고 커널이 얘한테도 키를 보냈어요. 그러면 얘는 아직 수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 그리고 뒤에서 또 1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무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프로세스가 K타입의 대기 시그널을 가지고 있다면 다음에 이 프로세스로 전달되는 K타입의 시그널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무시가 된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의 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공간에 1이 차 있으면 사실 세팅을 해도 의미가 없죠. 네, 그리고 프로세스는 특정 시그널의 수신을 블록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블록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마찬가지로 아까는 이제 시그널 수신 비트 벡터가 있으면, 그래서 얘는 이제 펜딩 비트라고 합니다. 펜딩 비트가 있으면 이제 블록드 비트가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똑같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가령 이제 여기에서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여기서
4번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블록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만약에 제가 14번을 블록을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블록에다가 1을 세팅을 해놓으면 얘가 암만 펜딩 비트에 시그널을 수신을 해도 얘가 1이기 때문에 이 특정 시그널을 그냥 무시하고 실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펜딩 비트 벡터가 있고 블록드 비트 벡터가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특정 시그널의 수신을 블록할 수 있고 블록된 시그널은 전달, 즉 여기에서 펜딩은 가능하지만 이 시그널이 블록이 풀릴 때까지, 즉 이 블록이 0 세팅이 될 때까지 그 해당 시그널을 수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블록될 수 없는 시그널은 시그 킬이다. 즉 9번의 비트가 1로 세팅이 되면, 즉 시그 킬에 시그널을 받았다라고 하면 펜딩 비트 1이 세팅이 되고, 암만 블록 비트에 1을 세팅을 해도 이 블록될 수 없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는 종료가 되게 됩니다. 대기하는 시그널은 최대 한 번만 수신할 수 있다. 커널은 대기 시그널들을 나타내기 위한 비트 벡터를 사용을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속 같은 얘기죠. 그래서 대기 시그널들은 Q가 아니라 비트 벡터이기 때문에 최대 한 번만 수신을 할 수 있는 것. 중복해서 여러 번 동일한 시그널을 받았다라고 해도 그 나머지 시그널들은 그냥 다 씹히는 역할을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그널의 개념, 이제 구현은 어떻게 되냐면, 커널은 각 프로세스의 컨텍스트, 그러니까 상태 정보에 펜딩과 블록드 비트 벡터를 가지고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펜딩 대기 시그널을 표시하고 블록된 시그널들을 이제 표시를 하게 되고, 커널은 뭐 타입 K의 시그널이 도착할 때마다 펜딩 값의 K번째 비트를 1로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아까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커널은 타입 K 시그널을 수신할 때마다 펜딩 값의 K번째 비트를 0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가령 제가 시그 차일드 값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모 프로세스고 시그 차일드를 이제 받았다라고 하면, 시그 차일드가 제가 시그 차일드를 받았다라고 하면 17번 시그 차일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럼 수신이 된 상태죠. 지금 대기가 된 상태죠. 그 상태에서 제가 이 시그 차일드 시그널을 받았으니까 얘를 시그 차일드 핸들러에 의해서 이제 wait PID로 이 특정 얘를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시그 핸들러가 동작을 하는 순간에 얘는 이제 수신을 했기 때문에 0으로 세팅이 되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시그 핸들러를 다 처리를 하고 나머지 일들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블록된 시그널들을 표시를 할 때는 시그 프로세스 마스크 함수를 사용해서 응용 프로그램이 1 또는 0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비트 벡터를 이제 스트럭트 구조체로 이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내가 그 시그널을 블록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시그널의 번호를 입력을 해서 이 시그 프로세스 마스크에다가 이제 덮어 씌워주는 것입니다. 즉 마스크 개념이 결국은 이런 거죠. 전부 다 이제 0으로 쭉 세팅되어 있는 비트 벡터인데, 내가 특정 여기에다가 1로 세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전부 다 0하고 여기 두 개 이렇게 AND 하면 5 하겠습니다. 5 하게 되면 얘는 1이고 나머지는 계속 또 0이 되잖아요. 즉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서 내가 특정 이 프로세스를 블록할 수 있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설명이 조금 미흡한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실제 동작을 보여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그룹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각 프로세스는 하나의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자식은 부모와 같은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get
프로세스 그룹을 하게 되면 프로세스의 그룹 값을 리턴을 해주게 되고 set 프로세스 그룹 아이디를 실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부호 프로세스는 이제 PID가 10번이고 프로세스 그룹 아이디도 10번입니다. 근데 이제 포어그라운드로 도는 자식 프로세스는 이제 20번이고 프로세스 그룹 아이디는 이제 20번이고 그 여기에서 포어그라운드에서 생성된 자식들의 PID는 이제 서로 다르지만 그룹 아이디는 20으로 이제 동일하고 그리고 만약에 백그라운드로 도는 이제 잡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는 이제 프로세스 그룹 아이디 32, PID 32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룹 아이디를 세팅을 할 수도 있고 부모와 같은 그룹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 시그 키를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쉘에서 요 유틸리티 빈 폴더 안에 있는 킬이라고 하는 유틸리티를 사용을 하면 특정 프로세스 또는 프로세스 그룹의 임의의 시그널을 이제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킬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이 시그 키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시그 키를 보내는 것이 아닌 시그널을 보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 시그널을. 그래서 킬 마이너스 9 하면 시그 키를 보내는 것이고 만약에 마이너스 10 아까 몇 번이 있었죠? 7번 시그 차일드를 또 보내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킬 뒤에 여기 마이너스 옵션에다가 시그널 번호를 쓰게 되면 이제 그 시그널이 특정 요 프로세스 아이디에 이제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포크 16 요 포크 16이라고 포크라는 실행 파일에 옵션을 이제 16으로 줘서 실행을 하게 되면 그쵸 16이라는 옵션을 인자를 넣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차일드 PID 프로세스 그룹 ID 차일드 2의 PID 프로세스 그룹 ID 이렇게 쭉 출력이 되고 프로세스 리스트를 쭉 출력을 해보니까 24818, 24819 요 두 개 프로세스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킬-9 시그 키를 24818 프로세스에다 보내주게 되면 요 프로세스가 이제 시그 키를 받아서 종료가 되겠죠. 근데 얘한테만 시그 키를 보냈는데 보낸 다음에 네, 요거 8입니다. 8. 네. 24818을 보냈는데 이 프로세스 전체 두 개가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죠. 24817 맞네요. 네, 왜냐면 여기 프로세스 그룹 아이디가 24817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24817을 보내주게 되면 여기 프로세스 그룹에서는 24817이 없었지만 결국은 24817이 얘네 둘을 다 아우르는 그룹 아이디이므로 요 24817을 시그 킬로 보내주게 되면 요 전체 그 프로세스 그룹에 있는 프로세스들이 전체 시그 키를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룹 아이디에다가 그룹 프로세스 그룹 아이디에다가 이제 시그널을 보내주게 되면 그 그룹에 속한 프로세스들이 전체 동일한 시그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요게 이제 잘못됐네요. 네, 요거 이제 수정해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또 있군요. 네, 다 있었네요. 제가 애니메이션을 확인을 못했네요. 그래서 24818을 보내주게 되면 24818 프로세스만 종료가 되고 24817을 보내주게 되면 프로세스 그룹 아이디 24817의 각 프로세스의 전체 시그 키를 보내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로부터 시그널을 보내는 방법은 키보드로 컨트롤 C 또는 컨트롤 Z를 누르면 컨트롤 C 같은 경우에는 인터럽트, 시그 인터럽트가 되고 컨트롤 Z 같은 경우에는 시그 스탑 시그널이 이제 포어그라운드 프로세스 그룹에 이제 전송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쉘에서 실행되고 있는 이제 포어그라운드 그룹에 이제 그룹에서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
요 전체가 종료가 되는 것이죠. 가령 여기에서 시그 스탑 컨트롤 Z를 누르면 요 전체 프로세스 그룹이 스탑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그 인터럽트의 기본 동작은 각 프로세스를 모두 종료시킨다. 그리고 시그 스탑 같은 경우에는 기본 동작은 각 프로세스를 정지시킨다. 가 이제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그래서 유저 프로세스에서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 그 쉘에서 이 시그널을 받게 되고, 그 쉘에서 받은 시그널은 이제 해당하는 포어그라운드 프로세스 그룹에다가 이제 인터럽트를 보내주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그 인터럽트를 받게 되면 이 포어그라운드 프로세스 그룹들이 전체 종료가 되는 이제 순서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여기서 살펴보면, 네, 그래서 여기서 스탯 레전드를 보면, 그러니까 상태 이제 범위죠. 상태에 S 상태라고 하는 것은 슬리핑, T는 스탑, R은 러닝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크 17번 이게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게 띄어 쓰는 게 아니고 붙여 쓰는 거겠죠. 네, 그래서 포크 17번을 실행을 하게 되면 부모 프로세스 PID가 24867, 프로세스 그룹 ID도 24867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 요 포어그라운드 상태, 요 포크 17번이 전체 스탑이 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포크 17번이 전체 스탑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쉘에서 다시 포어그라운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포크 17번이 이제 다시 포어그라운드로 돌아오게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타입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 이제 요 실행되고 있던 포어그라운드의 포크 17번 그룹이 전체 종료가 되게 되고, 그 상태에서 그럼 프로세스 리스트를 살펴보니까 해당 요 24867, 24868 요 두 개의 프로세스 그리고 프로세스 그룹 전체가 이제 종료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코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이름은 이제 포크 12번이고 킬 함수를 이용을 해서 시그널을 이제 보내는 방법입니다. 자, 이 동작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자, 한번 봅시다. PID n의 개수는 이제 5개겠죠. n은 이제 5개고, 그래서 PID가 총 5개 배열을 선언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5번 포크를 실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행할 때마다 자식 프로세스의 PID를 여기다가 쭉 넣어주게 되고, 그리고 자식 프로세스의 경우 이제 차일드 인피니티 룹이 돌게 되는 거죠. 무한 루프를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이제 무한 루프를 빠지게 되고, 부모는 그 해당 PID 배열을 가지고 이제 다음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킬링 프로세스 PID 0번부터 이제 4번까지, 그렇죠? PID 배열 0에서 4번까지의 이 프로세스를 이제 종료를 하게 되는데, 종료할 때 여기에 킬, 그렇죠? 킬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 PID 번호에 맞춰서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뒤에 요 시그 인트라고 하는 것은 시그널.헤더 파일에 미리 다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그널.헤더 파일에 다 정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뭐 시그 인트, 시그 뭐 차일드, 뭐 시그 뭐 스탑 맞나요? 요거였나요? 뭐 아무튼 그래서 시그 스탑 이런 것들을 다 정의되어 있는 요 번호로 다 이제 매크로로 바뀌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인터럽트를 요 해당 PID에다가 다 보내주게 되는 것이죠. 보내준 다음에 이제 부모가 요 종료된 자식들을 이제 립하는 과정인데 웨이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웨이트를 하게 되냐면 모든 종료되는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자식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웨이트를 하게 되고, 그 자식 프로세스가 요 WPID로 이제 입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 5번을 요 룹을 돌게 되는데, 이제 자식이 이제 회수가 될 때마다 이제 요 웨이트 문을 지나서 이 다음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일단 자식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요 웨이트에서 부모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아래 부모 코드를 보면 만약에 wait if exited에서의 child status가 있으면, 그쵸? 뭐 어떤 child status 값이 있으면 그 어떤 상태로 종료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wait if exited의 값이 없으면 0이면 여기서 else 문으로 들어가서 이게 비정상적인 종료가 되었다. 자식이 비정상적인 WPID의 값이 갖는 이제 자식이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었다라는 것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실행을 해본 결과를 살펴보면 포크 12번을 실행을 하게 되면 총 5번, 그렇죠? 5번의 프로세스를 5개 프로세스를 이제 순서대로 킬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해당 프로세스가 킬되면 이제 부모가 쭉 립을 하는데 어떤 종료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종료 상태가 없었으므로 여기 비정상적인 종료다라는 것을 여기에다가 출력을 해주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43부터 647까지 총 5개의 프로세스가 비정상적인 종료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그 인터럽트를 그냥 갑자기 받게 되면 어떤 이 자식의 종료 상태가 없이 그냥 긴급하게 그냥 종료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죠, 여기서 네. 그래서 이 시그널을 받을 때 그러면 커널이 예외 처리 핸들러에서 돌아오고 있고 제어권을 프로세스 P로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래서 커널이 예외 처리 핸들러에서 돌아오고 있고 제어권을 프로세스 P로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면, 커널은 현재 자신의 컨텍스트에 대해, 그러니까 상태 정보에 들어있는 펜딩 비트와 블록드 비트 두 개를 이제 AND를 해서 PNB라는 값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AND를 하는 게 아니고 펜딩 비트는 그대로, 블록드 비트는 낫을 취해서 두 개를 AND를 하게 됩니다. 요 낫을 취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블록 비트도 블록이 되면 1이라고 했었죠. 즉 여기에서 보면 PNB가 0이면 이제 프로세스 P의 논리적인 제어 흐름상의 다음 인스트럭션으로 제어권을 이동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면 프로세스에 시그널이 없거나 아니면 시그널을 받아도 해당 시그널에 대한 블록이 돼서 처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펜딩 비트가 있는데 거기에 블록이 되어 있으면 요거의 낫에 AND를 취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블록이 전부 다 0이고 펜딩이 전부 다 0이면 그냥 0인 것이죠. 근데 아무것도 시그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그냥 0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가령 특정 시그널을 받았는데 요게 이제 블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봅시다. 전부 다 블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전부 다 1이 되는 것이고 특정 펜딩 비트 여기에서의 1이 되어 있는 값이 이제 AND가 됨으로 인해서 얘가 이제 PNB가 0이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else로 빠져서 PNB에서 0이 아닌 K번째 비트를 선택하고 프로세스 P가 시그널 K들을 수신하도록 한다. 그래서 시그널을 수신을 하면 프로세스는 시그널 처리 작업을 수행을 하고 PNB의 모든 0이 아닌 비트 K들에 대해 위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여기에서도 1을 받고 여기에서도 1을 받았다라고 하면 요거 처리하고 요거 처리하고 이제 전부 다 펜딩 비트가 0이 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어권을 프로세스 P의 논리적인 제어 흐름상의 인스트럭션으로 이제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즉 이 PNB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 PNB가 어떤 0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제어권을 이제 다음 인스트럭션으로 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블록드 비트에는 낫을 취하고 펜딩 비트는 그대로 취해서 AND를 하게 된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시그널을 받고 해당 시그널이 블록되어 있다. 그럼 요거 낫이 되고 얘가 0이 되고 요 두 개가 AND가 되니까 1 AND 0은 0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당 시그널이 블록될 수 있다. 하지만 요 블록될 수 없는 유일한 시그널은 시그킬, 그쵸? 시그킬을 받게 되면 그냥 종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네, 그래서 기본 동작은 어떻게 되냐면 각 시그널 타입은 사전에 정의된 이제 기본 동작을 갖게 되는데 프로세스가 종료하거나 저 프로세스가 종료하고 코어 파일을 이제 덤프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로그들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프로세스가 시그 컨티뉴어스 시그널에 의해 시그널이 이제 재개될 때까지 이제 잠시 정지하거나 아니면 프로세스가 요 시그널을 그냥 무시하거나 그냥 블록된 경우에는 이제 무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 동작은 시그널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변경이 가능하다. 자,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 우리가 만약에 시그 인터럽트에 대한 시그널 핸들러를 만약에 구현을 해서 설치를 하면 시그 인터럽트 받으면 기본 동작이 뭐죠?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시그 인트의 기본 동작은 종료입니다. 종료. 근데 만약에 시그널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게 되면 요 특정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시그 핸들러로 빠지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그널 함수를 우리가 시그널 핸들러를 설치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동작은 시그널 함수를 이용을 해서 변경이 가능하다. 근데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시그 스탑과 시그 킬은 예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그널 핸들러의 설치는 어떻게 하냐면 시그널 함수는 시그 넘버 요 시그널 넘버 시그널의 수신과 관련된 기본 동작을 이제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수정을 해서 내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핸들러 타입을 리턴을 하게 되고 시그널 함수의 원형은 시그널 번호 그리고 어떤 함수를 실행할 건지 시그 핸들러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핸들러 값 여기서 보면 시그 이그노어 시그널 타입 시그넘 타입을 이제 시그널 무시를 하게 되고 시그 디폴트 시그널 타입의 기본 동작으로 이제 복귀를 하는 이런 옵션들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시그 네 여기에서 시그 이그노어 하면 요 시그널에 대해서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디폴트로 실행을 해주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핸들러의 이제 시그널 핸들러의 주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시그널 그 넘버 해당 시그널 번호의 시그널을 수신을 했을 때 실행이 되고 핸들러를 설치하는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 이때 실행되는 핸들러는 시그널을 이제 캐칭 또는 처리한다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핸들러가 리턴문을 만나게 되면 제어권은 다시 시그널에 의해 중단되었던 프로세스의 다음 명령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예제로 살펴보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그널 핸들러를 설치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설치를 하냐면 자, 포크 13이라고 하는 우리가 함수를 정의를 하고 여기에서 뭐 PID 이렇게 차일드 스테이터스 뭐 기본적인 변수도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요 시그널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시그 인터럽트에 대해서 요 인터럽트 시그널이 들어오게 되면 이 인터럽트 핸들러로 이렇게 점프를 해라 라고 설치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포크 12번 우리 동작을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보면 자, 포크 12번 동작이 어떤 거였냐면 이거였죠. 자, 자식은 계속 무한 루프를 돌게 되고 자식한테 키를 보내게 되면 어떤 종료 명령이 없었으니까 해당 이제 자식 프로세스들은 그냥 요 종료 상태 없이 그냥 비정상적인 종료를 수행을 했었는데 이제 13번에서 이제 인터럽트 핸들러를 설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시그 인터럽트를 받게 되면 자식 프로세스들이 요 인터럽트 핸들러로 이제 점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포크 13번을 실행을 하면
뭐 24973, 24974, 24975, 24976, 24977에다가 이제 킬 여기에서 아까 뭐였죠? 인터럽트 핸들러를 시그 인터럽트를 시그 인트를 여기 각각의 프로세스들한테 이제 보내줬는데 그 받은 프로세스들이 이제 그냥 비정상적인 그 종료를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시그 인터럽트를 받았을 때 기본 동작을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시그 인터럽트에 대해서 인터럽트 핸들러로 이제 수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핸들러로 점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식 프로세스들이 요 인터럽트 핸들러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현재 받은 시그널 그렇죠? 그리고 현재 내가 종료되고 있는 자식 프로세스의 get PID 그래서 PID를 출력을 하고 어떤 시그널을 받았는지 여기에다가 각각 입력을 해주고 자식 프로세스가 정상적인 엑시스로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24977은 2번 시그널을 받았고 그래서 차일드 24977은 엑시 스테이터스 0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종료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보면 차일드 몇 번은 with 이 상태를 가지고 정상적인 종료가 될 경우에 이렇게 종료가 되고 비정상적인 종료 여기에서 보면 kill PID에다가 시그 인터럽트를 보냈잖아요. 인터럽트를 받은 PID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엑시스로 종료되므로 왜 엑시스로 종료가 되죠? 이미 시그 인터럽트에 대해서 인터럽트 핸들러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해당 시그널을 받은 프로세스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엑시스를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그 인터럽트의 기본 동작이 아니라 시그 인터럽트 핸들러로 점프를 해서 이것을 실행을 하고 종료를 하게 되므로 이렇게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그널 핸들러를 잘못 설치하면 제대로 설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동작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상 동작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한번 코드를 쭉 읽어볼게요. 자, 포크 14번입니다. 1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 여기 기본적으로 변수들 세팅을 하고 요 n 값은 뭐 5로 이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n은 이제 5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시그 핸들러를 또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시그 차일드 시그널에 대해서 차일드 핸들러로 이제 점프를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호 프로세스가 여기서 포문 총 5번을 실행을 하는데 이제 PID에 이제 포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크를 하고 이제 PID에 총 5개의 이제 자식 프로세스의 PID를 가지고 이제 부모는 요 while 문으로 돌게 됩니다. 근데 while 문으로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이 C 카운트 즉 C 카운트가 0보다 클 경우에 무조건 이제 부모는 퍼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잠깐 잠들어 있는 거죠. 근데 자식 프로세스는 어떻게 이제 동작을 하냐면 자식은 이제 1초 슬립했다가 이제 exit 0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부모는 이제 쭉 코드가 실행이 돼서 여기에서 이제 while 문으로 계속 여기서 이제 퍼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퍼즐 while 문으로. 그런데 이 while 문으로 퍼즐하는 동안에 이제 자식 프로세스들은 쭉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1초 슬립을 하죠. 1초 슬립을 하고 그다음에 종료를 하고 그렇죠? 또 1초 슬립을 하고 또 종료를 하고 또 1초 슬립을 하고 이렇게 총 5개의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슬립을 하게 되는데 요 슬립하는 시점은 이제 뭐 누가 먼저 종료되는지는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총 5번 이제 종료가 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부모는 계속 퍼즈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퍼즈가 깨어나는 경우가 언젠가요? 자식이 종료됐거나
종료됐거나 그쵸 자식이 뭐 어떤 정지 상태에서 깨어날 때 그쵸 그럴 때 이제 퍼즈가 부모의 퍼즈가 끝나게 되는데 부모의 이제 이 시그널 즉 시그 차일드를 받게 되는 순간에 차일드 핸들러를 살펴보면 차일드 핸들러는 이제 자식이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자식이 이제 종료됐으니까 해당 자식을 기다리고 그리고 cc 카운트는 이제 전역 변수였는데 이 값을 원래 5였잖아요. 그렇죠? 이 5 값을 하나 줄여주고 그리고 해당 시그널을 받았고 그 어떤 프로세스로부터 받았냐면 그 자식 프로세스 PID로부터 이 시그널을 받았다. 그래서 그 요 해당 차일드 핸들러를 실행을 한 다음에 부모가 2초를 또 잡니다. 2초를 자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자식은 포크 되자마자 1초 잠들어요. 그리고 부모는 계속 포크해서 총 포크해서 5번 포크라고 부모는 여기에서 바로 이제 와일문으로 빠져서 이제 퍼즈를 하는 상태죠. 근데 퍼즈가 깨어나는 조건은 이제 자식이 어떤 이제 종료됐거나 자식이 정지에서 깨어난 경우, 그렇죠? 여기서 슬립 상태에서 이제 깨어나고, 그렇죠? 깨어나면 이제 부모가 이제 퍼즈 상태에서도 이제 깨어나서 차일드 핸들러로 이제 이동을 해서 이제 웨이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웨이트를 하게 되고, 이건 이제 핸들러입니다. 핸들러로 웨이트를 하게 되고, 이제 얘가 종료가 되면 얘가 이제 웨이트에서 깨어나서 이제 다시 부모 코드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2초 잠이 듭니다. 그쵸? 그러면 얘만 이제 종료되는 게 아니고 이 뒤에 있는 애도 이제 1초 있다가 종료가 되고 얘도 또 1초 있다가 또 종료가 되고 얘도 또 1초 있다가 이렇게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되죠? 부모 프로세스의 차일드 시그 차일드 그쵸? 자식이 종료됐거나 했을 때 받는 시그널 비트 벡터가 계속 펜딩 상태인데 왜냐면 여기 2초에 잠들었잖아요. 펜딩 상태인데 계속 1, 그 위에 또 1, 그 위에 또 1, 그 위에 또 1 계속 1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Q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펜딩 비트 벡터의 이 벡터는 Q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시그 차일드 값이 1이고 또 자식에 의해서 또 1로 세팅되고 또 자식에 의해서 1로 세팅되고 또 자식에 의해서 1로 세팅되고 즉 이 값이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1비트 벡터이기 때문에 값이 증가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1로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받은 이제 시그 차일드 핸들러에 의해서 부모가 처리를 했는데 두 번째부터 받은 시그 차일드는 펜딩이 되는데 이 나머지 뒤에서부터 받은 거는 무시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시그 차일드를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2초 자다가 다시 돌아왔죠. 돌아오는 과정 중에 나머지 이 4개의 자식 프로세스들은 여기에서 하나로 뭉쳐져 있죠. 그러면 나머지 3개는 이제 시그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받은 시그널 하나를 또 부모가 또 시그 차일드 핸들러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죠. 그렇죠? 그럼 또 2초 잠들고 다시 돌아오는데 요 와일문 퍼즈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얘가 와일문을 도냐면 5가 이제 0이 될 때까지 계속 도는데 여기에서 총 시그 차일드는 2번밖에 안 돌았죠. 그러면 얘가 4, 3 그러면 얘가 이제 자식 프로세스 3개에 대해서 시그 차일드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C 카운트는 영원히 3이겠죠. 왜냐면 시그 차일드 핸들러가 2번밖에 실행될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왜냐면 이 자식 프로세스의 시그널 값이 전부 다 씹힌 거죠. 뒤에서 오는 것들이 전부 다 무시됐기 때문에 총 2번만 실행이 되고 나머지 이 시그 차일드 시그널은 무시가 됐기 때문에 총 2번만 실행이 되고 여기에 의해서 이 while 값이 무한 퍼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무한 루프에 빠진 것도 아니고요. 그냥 부모 스스로 퍼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식이 이미 다 종료를 했고 그 자식의 종료된 시그널은 다 받았죠.
받았는데 3개가 무시되고 2개를 받았기 때문에 2개를 다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또 퍼즈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어떤 시그널을 보내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보내줄 자식의 시그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부모가 잠들어 버리겠죠. 네, 그래서 무한 루프가 아니라 무한 퍼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누군가 깨워줄 수 있는 시그널이 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대기 시그널들은 큐에 들어가지 않고 각 시그널의 대기 여부를 표시하는데 하나의 비트만 할당되어 있으므로 씹힌 거죠 다. 그래서 여러 프로세스가 이 시그널을 보내는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인지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큐를 사용하지 않는 문제점의 해결, 모든 종료된 작업들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대개 웨이트를 반복해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14번이랑 전체적인 골격은 다 똑같아요. 근데 시그 차일드 값에 의해서 시그 차일드 핸들러를 이제 2번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데 2번 시그널 핸들러는 뭐냐면 PID를 이제 wait PID로, 그리고 wait PID의 옵션을 뭘로 세팅을 했냐면 이제 동작은 거의 동일합니다.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모든 자식 프로세스에 대해서 기다리는 거 wait과 거의 동일하죠. 그런데 여기서 자식이 종료된 것이 없으면 그냥 리턴 값을 0을 가지고 그냥 리턴을 하게, 즉시 리턴을 하게 여기서 W, 그러니까 wait, no hang, 그러니까 걸어놓지 않는 이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0을 리턴을 하게 되면 그냥 이 while 문을 그냥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는 계속 이 시그 차일드 핸들러를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슬립 2초에 의해서 잠들었었잖아요. 계속. 근데 잠들지 않고 퍼즈 상태로 돌아가는데 이제 자식이 종료가 되면, 자식이 종료된 상태에서 시그 차일드 핸들러로 깨어나고, 시그 차일드 시그널로 깨어나고 그 차일드 핸들러를 통해서 해당 자식이 종료된 게 있으면 거두어 드리고 카운트 값 줄이고 그리고 다시 퍼즈로 들어가고, 이걸 계속 빠르게 신속하게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그 차일드 값이 어떤 씹히지 않게 W 노행, 그쵸, 요 옵션을 통해서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다시 퍼즈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또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여기서 while 문으로 자식이 만약에 요 시그 차일드 핸들러로 처리를 하는 중에 또 자식이 종료됐으면 그 해당 APID를 여기에서 또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도 씹히지 않게끔 이렇게 시그 차일드 핸들러를 설계를 한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료된 작업들에 대해서 체크하는 방법,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생성된 이벤트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의 한번 예제를 좀 또 살펴보면, 이번에는 이제 시그 인터럽트에 대해서 핸들러를 설치를 했어요. 이제 컨트롤 C 입력이 들어오면 이제 요 시그 인터럽트 핸들러로 이제 점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인 코드를 보면 핸들러 설치하고 그냥 무한 루프를 돌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코드를 실행을 했을 때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고, 내가 만약에 그래서 종료를 하고 싶어서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 핸들러에 의해서 요 시그널 핸들러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요거를 이제 출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가 컨트롤 C를 입력을 해서 밤을 멈출 수 있을 것 같냐? 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2초를 또 잡니다. 그래서 where를 출력을 하고, 여기 F 플러시 스탠다드 아웃은 여기 스탠다드 아웃으로 그냥 바로 이 프린트 해야 될 것들을 버퍼로 넣지 않고 그냥 바로 출력을 하는, 버퍼에 들어가 있는 출력해야 되는 프린트 메시지들을 그냥 한꺼번에 다 출력을 한다라는 명령이고요. 그래서 요 메시지 출력하고 2초 잠들고, 그 다음 요 메시지 즉각 출력하고 또 1초 잠들고, 그리고 요 메시지 출력하고 그냥 exit 제로 하게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부모 프로세스 자체가
여기에서 인터럽트를 받게 되고, 왜냐면 내가 유저 모드에서 컨트롤 C를 눌렀잖아요. 그렇죠? 이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중에, 그러면 자기 자신이 핸들러로 점프를 하게 되고 해당 메시지를 출력하고 엑시트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내부에서 발생된 이벤트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드냐면, 자, 이렇게 이제 알람이라는 것은 C가 알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 메인 코드에서 알람 1 하게 되면 1초 후에 자기 자신한테 C가 알람이라고 하는 시그널이 날라오게 됩니다. 여기 C가 알람. 그래서 C가 알람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보면 C가 알람에 대해서 핸들러를 또 설치를 하고 알람을 실행을 했어요. 그리고 실행을 하면 그냥 다음 코드를 그냥 계속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면 이 메인 코드는 무한 루프를 또 돌게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1초 후에 이 C가 알람을 받게 되면 요 핸들러를 실행을 하게 되고, 여기서 실행을 했을 때 여기 처음에 비프를 딱 출력을 하게 됩니다. 비프를 출력을 하고, 그 상태에서 비프가 지금 전역 변수로 0이잖아요. 0이 여기에서 플러스 전이 증가 연산자이기 때문에 이제 1이 되게 되고, 그러면 1은 5보다 작기 때문에 또 알람을 실행을 하고 이 핸들러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오게 되면 다시 여기 들어오게 되겠죠. 또 무한 루프를 계속 돌고 있다가 이 알람 1초에 의해서 또 깨어나서 C가 알람으로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지금 1이기 때문에 비프 한번 출력했죠. 이 두 번째 비프를 출력을 하게 되고, 이 비프 값은 이제 2가 되게 됩니다. 2가 되게 되고 또 알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핸들러를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1, 2죠. 돌아오게 되고, 또 1초 후에 또 이 알람이 울리기 때문에 다시 또 시그 알람 핸들러로 또 돌아와서 이제 세 번째 비프를 출력을 하게 되고, 이 값이 이제 3이 됐습니다. 그래서 3도 5보다 작기 때문에 또 알람을 설정을 하고 또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또 1초 후에 또 깨어나서 이제 또 핸들러로 실행을 하게 되면 네 번째 비프를 출력을 하게 되고, 이 값이 이제 4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 4는 5보다 또 작기 때문에 알람을 또 설치를 하게 되고, 또 빠져나와서 또 1초 후에 또 알람이 울리게 되고, 그러면 다섯 번째 비프를 울리고, 요 비프 값은 이제 드디어 5가 됐기 때문에 프린트 붐을 하고 이제 엑시트를 함으로 이 프로그램이 전체 종료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시그널을 보내든 내부에서 시그널을 보내든 다 처리되는 방식은 사실 핸들러로 다 점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핸들러는 다른 핸들러에 의해 인터럽트 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메인 프로그램이 쭉 실행되고 있다가 핸들러 S에 의해서 어떤 컨트롤 패스가 이제 이렇게 빠지게 되면 쭉 또 핸들러 S를 쭉 실행을 하는 중에 또 T라는 시그널을 받고 T라는 핸들러로 또 이동을 하고, 그리고 또 그 핸들러를 다 처리를 하게 되면 다시 S 핸들러로 돌아와서 나머지 코드를 실행을 하고, S 핸들러의 수행이 끝나면 이제 다시 메인 코드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핸들러는 다른 핸들러에 의해서 인터럽트 될 수 있다. 그래서 메인에서 시그널 S가 발생해서 핸들러 S가 실행되는 중간에 시그널 T가 발생해서 핸들러 T가 실행되면 핸들러 T가 실행이 되고, 또 핸들러 T가 종료가 되면 핸들러 S에서 실행하지 못했던 나머지 코드를 이어서 실행을 하고, 핸들러 S가 종료되면 중단되었던 메인이 이어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펜딩 하는 방법은 어떻게 이제 시그널이 구성이 되어 있고 시그 핸들러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이해가 되는데, 그럼 블록은 어떻게 하냐? 그쵸? 비트 벡터에서 1로 세팅하면 되는 것은 대충 원리는 알겠는데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또 코드적으로 또 한번 살펴봐야겠죠. 시그널을 이제 블록하는 거와 해제하는 방법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묵시적으로 블록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커널을 현재 처리 중인 시그널과 동일한 타입의 대기 시그널은 이제 블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시그 인터럽트 핸들러는
다른 시그 인터럽트에 의해 중단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묵시적으로 이렇게 블록이 되는 경우가 있고, 명시적으로 블록하는 방법은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시그 프로세스 마스크 함수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그 프로세스 마스크라고 하는 함수의 원형을 보면 어떻게 마스크를 씌울 건지, 그러니까 블록을 할 건지, 언블록을 할 건지, 아니면 특정 셋으로 마스크를 전부 다 세팅을 할 건지, 이 세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콘스탄트 시그 셋에서 셋 값이 있고 올드 셋 값이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시그 프로세스 마스크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할 때 가령 시그 블록을 하고 싶어요. 시그 블록을 하고 여기에서 set이라는 값을 이용을 하고 올드 set은 프리비어스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요 set 값에는 미리 내가 블록하고자 하는 이 비트 값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set은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set 관련 지원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sig empty set을 세팅을 하게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먼저 sig empty set을 설정을 하게 되고, set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set 값을 미리 정의했다라고 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sig set이라고 미리 정의를 해놓고, 요거를 sig empty set으로 이 set을 전체를 다 비트를 0으로 만듭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sig add set을 이용을 해서 특정 시그널, 가령 뭐 sig interrupt에 대해서 이제 add set을 해라. set에 대해서 sig interrupt를 셋하고, 그런 상태에서 sig 프로세스 마스크를 요 set에 대해서 블록을 하라고 하면 요 set 값이랑 지금 현재 블록되어 있는 이 블록 비트랑 이제 5월을 하게 되므로 이제 세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령 여기에서 이제 언블록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세팅한 값을 이제 not을 취해서 and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인터럽트를 제외하고 전부 다 1로 세팅이 되겠죠. 그러면 그 나머지 현재 블록되어 있는 세팅에서 인터럽트만 언블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set 마스크라고 해서 그냥 내가 아예 여기 empty set을 세팅을 해놓고 sig interrupt만 1로 세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바가 아니라 그냥 sig set 마스크 set을 세팅을 하게 되면 요 set에는 sig interrupt만 딱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요 previous 값은 뭐냐면 지금 요 set으로 세팅하기 이전에 이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던 그 비트 벡터, 그렇죠? 펜딩 비트 벡터가 있잖아요. 그 비트 벡터 세팅을 previous로 이제 보존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미리 저장을 해서 빼주는 거죠. 이 previous 값으로. 그럼 이 previous 값으로 빼주게 되면 내가 요 세팅한 값이 값이랑 상관없이 이전의 세팅 값을 previous로 이제 보존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특정 이제 내가 블록하고 싶은 이제 스테이트먼트가 쭉 실행이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 sig 프로세스 마스크에서 sig set 마스크 set 프리비어스하고 널로 세팅을 하게 되면 이전 값으로 이제 프리비어스 값이 블록 비트 값이 이렇게 다시 복구가 되는 모양새로 이렇게 코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충 어떤 느낌이신 줄 알겠죠? 저 한번 뒤에서 더 코드로 한번 더 살펴볼 거기 때문에 대충 이런 느낌으로 간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et 관련 지원 함수를 좀 살펴보면 sig empty set은 모든 시그널이 비어있는 집합,
집합 비트를 세팅을 하게 되는 거고, 시그 필셋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그널 번호를 이제 1로 전부 다 1로 세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시그 애드셋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그널 번호를 1로 세팅을 하고, 시그 델셋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그널 번호를 이제 0으로 세팅하게 되는. 그래서 요거를 잘 이용하고 요 시그 센 마스크 또는 요 블록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이제 해당 시그널에 대해서 블록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제 예제 코드로 한번 돌아와 보면 시그셋 타입에서 마스크와 프리비어스 마스크 이렇게 두 개를 미리 선언을 해 놓고, 시그 엠티 셋 여기서 요 마스크 값을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네, 요거는 순서가 바뀌었네요.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소를 넣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주소 값으로 세팅을 했어야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시그 엠티 셋에 이제 마스크라고 하는 셋에다가 이제 전부 다 0 값으로 이제 비트 벡터를 세팅을 하게 되고, 비트 값을 세팅을 하게 되고, 여기에다가 add set으로 시그 인터럽트 값을 요 마스크에다가 세팅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인터럽트가 이렇게 1, 0, 0, 0, 0 이렇게 세팅을 해주게 되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시그 프로세스 마스크로 요 시그 블록 그래서 요 특정 마스크 값으로 이제 세팅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그 인터럽트만 1로 세팅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프리비어스 값을 이제 이전 블록되어 있는 상태를 여기다가 미리 보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마스크 값으로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시그 인터럽트에서 이제 인터럽트 되지 않도록 이제 코드를 않는 이제 코드 리전이 생성이 되게 되는 것이고, 다시 복구를 해주려고 하면 여기서 시그 프로세스 마스크에서 시그 센 마스크로 이전의 프리비어스 마스크 셋으로 이제 돌려주면 요게는 이제 똑같이 전부 다 00000인 값이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긴 전부 다 0000인 값으로 비트 벡터를 다시 복구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그 인터럽트를 일시적으로 블록했다가 원상 복귀하는 코드의 구조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좀 눈에 들어오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시그널 핸들러를 이제 작성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면, 시그널의 처리는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식 프로세스가 언제 종료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가령 이제 슬립 같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이제 좀 더 복잡한 다양한 그리고 많은 수의 프로세스들이 동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시그 핸들러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핸들러는 메인 프로그램과 동시에 돌아가고 전역 변수를 공유하며,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과 다른 핸들러들과의 네, 잠시 에러가 좀 있었네요. 그리고 어떻게 언제 시그널들이 수신될 수 있는지 종종 직관적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고 언제 시그널들이 수신될지 정말 직관적이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심지어 뭐 윈도우 시스템이나 그런 리눅스 운영체제가 아닌 경우에는 또 시그널 처리 방식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시그널 핸들러를 작성할 때는 안전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이식성 높은 시그널 핸들러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정확하고 이식성 높은 핸들러를 작성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요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 수 있겠죠. 자, 일단은 한번 우리가 같이 코드를 읽어보면,
시그널 핸들러를 이제 설치를 하는데 어떤 시그널에 대해서 설치를 하냐면 시그 유저 시그널에 대해서 핸들러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트 아직 부모 프로세스 상태죠. 부모 상태에서 이제 카운터 값은 이제 전역 변수로 이 값이 지금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2라는 값을 이제 출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2라는 값이 출력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자식 프로세스를 포크를 하게 되고, 자식은 무한 루프를 이제 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 무한 루프 돌고, 부모는 이제 다음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부모가 이제 바로 이 자식 프로세스 PID에다가 시그 유저 시그널을 보내주게 돼요. 시그 유저 1번 보내주게 되고, 이제 부모는 자식이 종료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식은 무한 루프 돌다가 시그 유저 받았네 라고 하면 이제 여기 시그 핸들러를 실행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현재 부모가 아닌 이제 전역 변수에 선언되어 있던 카운터 값을 이제 1 빼고, 그러면 2에서 1 빼니까 1이 되고, 그 1 값을 요 카운터 값을 이제 출력을 해주게 되겠죠. 즉 1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부모, 그렇죠? 부모가 출력한 2였고 얘는 자식이 출력한 1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식이 종료가 되게 되죠. 자식이 종료가 되면 이제 부모는 이제 wait PID에 의해서 종료된 자식을 이제 거두어 드리게 되고, 그런 다음에 요 카운터에다가 이제 1을 더해주게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아니고 굉장히 혼란이 생기죠. 왜냐하면 자식은 지금 카운터를 1 깎았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부모가 이렇게 쭉 가다가 카운터는 2였어요. 자식 포크에서 시그 유저 핸들러를 받아서 시그 유저 핸들러를 처리를 할 때 카운터 값이 2에서 빼기 1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자식이 이제 종료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자식이 이제 종료를 했을 때 여기에서는 이제 1이라는 값을 출력을 했는데 종료, 그렇죠? 그럼 여기 부모에서는 카운터 값이 얼마이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시그 유저 그리고 이거 자식. 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되는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식은 포크를 할 때 부모의 모든 프로세스 컨텍스트를 그대로 카피를 하죠. 심지어 전역 변수까지 카피를 그대로 합니다. 카피를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식의 이제 자원이 돼버리고 이제 부모의 자원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죠. 그러면 전역 변수 역시도 자식 거에서 1을 뺀 거지 부모의 전역 변수랑은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카운터 값에서 1을 더하는 거니까 부모의 카운터 값은 2에서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2 더하기 1을 해서 3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3. 그래서 213을 출력을 하고 종료를 하겠죠. 네, 뭐 크게 어렵지 않죠. 네. 자식은 부모의 모든 자원, 리소스를 다 그대로 카피하지만 정확히 복사본을 가져가기 때문에 부모의 어떤 이 컨텍스트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가 이제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아까 계속 이제 시그널 핸들러가 왜 중요하냐면 굉장히 복잡한 동작을 수행을 해야 될 때 요 레이스 내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실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문제였죠. 그러면 경주 레이스 현상으로 인한 동기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경주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쉘을 위한 시그 차일드 핸들러, 전역 변수를 접근하는 동안 모든 시그널을 이제 블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이제 코드를 쭉 살펴볼게요. 자,
메인 코드를 쭉 살펴보면 메인 코드에서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시그 셋 마스크 값이랑 프리비어스 값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선언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n은 이제 5예요. 그리고 마스크 얼에는 이제 시그 필셋, 그러니까 전부 다 1로 세팅을 하는 거죠. 전부 다 1로 세팅을 했고, 시그 차일드에 대해서 핸들러를 이제 설치를 해놓게 됩니다. 근데 핸들러의 코드를 좀 살펴보면 여기서는 뭐 에러 넘버를 여기서 이제 올드 에러 넘버에다가 세팅을 하게 되고, 여기 또 기본적으로 이제 변수들을 선언을 하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그 필셋에서 마스크 얼 값에 전부 다 세팅을 하게 되고, wait PID 즉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하기를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조건 종료를 기다리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차일드를 립하는 코드인데, 여기서 PID가 이제 자식이 만약에 거두어진 경우에는 0보다 크니까 while문으로 빠지게 되고, 시그 프로세스 마스크를 이제 전부 다 모든 시그널에 대해서 블록을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딜리트 잡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딜리트 잡을 한 다음에 시그 프로세스 마스크를 다시 이전에 아무것도 블록하지 않은 상태로 돌려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특별한 에러가 없으면 이제 시그 차일드 핸들러를 이제 종료를 하게 되고, 종료를 하게 되면 종료를 하게 되는 그런 거, 이 핸들러를 이제 설치를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메인 코드를 쭉 살펴보면, 메인 코드는 이제 init 잡, 그러니까 잡 리스트를 초기화하고, 잡 리스트를 초기화한 다음에 n이 총 5번 이제 실행이 되는 거니까 n이 5에서 이제 1씩 계속 감소하는 반복문을 수행을 하게 되고, 그때마다 자식을 포크하고 빈 데이트라는 유틸리티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마스크를 씌워서 어떤 시그널에 대해서도 블록당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PID에 대해서, 자식 PID에 대해서 요 초기화된 잡 리스트에다가 이제 하나씩 요 PID를 추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추가를 한 다음에 이제 시그 프로세스 마스크를 이제 다시 다 원상복귀 해놓고, while문 계속 이렇게 총 5번 수행을 하고 이제 종료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코드인지는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잡을 초기화하고 요 포크를 한 다음에 그 자식을 add 잡. 근데 add 잡에서 요 잡이라고 하는 것은 전역 변수의 공유 자원이기 때문에 그 공유 자원을 추가하는 중에 요 어떤 시그널에 의해서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명시를 해줬고, 그 add 잡이 추가된 상태에서 이제 자식이 종료가 되면 그 자식이 종료됨에 따라서 요 딜리트 잡을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코드를 이제 이 코드를 작성한 사람은 의도를 한 거죠. 그래서 init 잡을 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포크를 하면 이제 자식의 PID를 잡 리스트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주게 되고, 이 자식이 종료되면 이제 딜리트 자식 종료되면 딜리트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경주 상태가 일어납니다. 어떤 경주 상태가 일어나냐면, 자식이 포크를 하죠. 그런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포크를 하고 execv를 하게 되면 요 빈 데이트 이제 유틸리티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부모는 이제 이렇게 쭉 실행이 되다가, 자, 이렇게 한번 우리 봅시다. 이렇게 쭉 실행이 되다가 부모는 이렇게 쭉 실행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식이 포크를 하고 이제 빈을 수행하고 이렇게 종료를 하는 상태로 여기 자식이 실행이 될 텐데,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코드를 작성한 사람은 여기 한 번에 실행이 되면 이 자식이 종료되기 전에 블록하고 애드 잡을 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부모가 쭉 실행을 했는데 자식이 먼저 종료하고 그 다음에 애드 잡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태가 지금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먼저 실행될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상태에서 시그 차일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즉 여기에서 부모가 애드 잡을 하기 전에 자식이 먼저 포크를 하고 포크된 자식이 종료를 하게 돼요. 종료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시그 차일드를 부모가 받게 되죠. 부모가 받게 되면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자식을 기다리고 해당 자식이 지금 종료되어 있으니까 그 자식을 거두어 드리고 딜리트 잡을 해야 되죠. 딜리트 할 잡의 리스트에 자식이 PID가 없죠. 왜냐면 애드 잡을 아직 실행하기 전에 딜리트 잡을 수행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러 넘버가 요 에러 차일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에러 차일드와 같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이제 웨이 PID의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부모가 요 애드 잡을 수행을 먼저 하냐 아니면 자식이 먼저 종료하냐 요거에 대해서 요 두 가지가 경주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느낌이 좀 오시나요? 그러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경주 현상을 회피하려면 그러면 자식이 포크를 자식 프로세스가 포크에 의해 생성이 됐을 때 아예 시그 차일드를 포크한 순간부터 블록을 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자식이 종료됐더라도 해당 시그널을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애드 잡을 하기 전까지. 자, 바로 그렇게 코드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똑같은 코드고요. 대신에 바뀐 것은 여기 포크를 하기 전에 시그 차일드에 대해서 블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이 포크되면 해당 그 이제 비트 벡터까지 카피를 해가니까 자식에 대해서 자식은 이제 언블록 시그 차일드를 하게 되고 EXECV를 하게 되고 부모는 계속 블록된 상태죠. 계속 블록된 상태이기 때문에 블록된 상태에서 이제 그쵸 마스크 1이니까 마스크 1은 여기 empty set에서 마스크 1을 다 초기화했고 그 상태에서 add set 시그 차일드 값을 마스크 1에다가 추가를 했기 때문에 요까지는 시그 차일드 블록인 거죠. 시그 차일드에 대해서 이제 블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 시그 차일드를 암만 받는다고 해서 이 경주 현상이 일어났던 부분이 여기서 암만 시그 차일드를 받는다고 해도 블록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다음 상태에서는 그냥 모든 시그널에 대해서 블록을 하고 애드 잡을 하는 것이 전혀 방해받지 않죠. 그래서 시그 프로세스에서 아예 그냥 이제 초기화하기 전, 그러니까 아예 비트 세팅을 하기 전 상태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이 돌려버린 요 상태 이후에서부터만 이제 시그 차일드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애드 잡이랑 이제 딜리트 잡 순서가 완벽하게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랑 달라진 점은 시그 차일드를 이 순간에 받더라도 블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블록은 여기 마스크 1에 의해서 여기 이렇게 블록이 됐죠. 블록을 받았기 때문에 애드 잡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애드 잡이 다 수행을 한 다음에 여기서 언블록 시그 차일드에 대해서 수행을 하기 전까지는 시그 차일드를 받지 않는다. 언블록을 하면 시그 차일드 값을 받게 되죠. 그러면 받으면 해당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시그 차일드 핸들러가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그 자식을 거두어 들여서 딜리트 잡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경주 현상이 제거되었는지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 명시적으로 핸들러를 기다리는 방식을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핸들러는 시그 차일드가 도착하기를 이제 명시적으로 기다리는 블록드 APID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역 변수에 이제 PID 값을 세팅을 하게 되고요. 선언을 하게 되고 시그차일드 핸들러는 이렇게 wait PID 값을 이제 아예 PID에다가 전역 변수에다가 넣어주게 되는 형태로 이제 수행이 되게 되는데 요 다음 코드를 보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시그널을 이제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아까 시그차일드 핸들러 기억나시죠? 그래서 시그널, 시그차일드 핸들러에 대해서 이 시그차일드에 대해서 시그차일드 핸들러를 설치를 하고 시그인터럽트에 대해서 시그인터럽트 핸들러를 설치를 하게 되고 마스크셋을 전체 다 0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시그차일드를 이제 애드를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동일한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시그차일드에 대해서 블록을 수행을 하게 되고 자식을 이제 포크를 하게 되고 자식은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된 상태에서 이제 부모는 여기로 넘어오게 되고 부모는 이제 PID를 전역 변수 PID를 0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이제 시그차일드에 대해서 언블록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while에서 PID가 지금 0으로 부모가 아예 세팅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PID 값은 0이에요. 그러면 0이니까 0의 낫은 1 그리고 그 값이 1이니까 while문을 계속 돌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돌아요. 그러면 언제 이 while문을 빠져나올 수 있나요? PID 값이 0이 아닌 경우, 그쵸? 0이 아닌 경우에 이 while문을 빠져나올 수 있는데 0이 아닌 경우는 언제 들어오냐면 그쵸? 여기 시그차일드 시그널을 받았을 때 이제 부모가 wait PID로 PID를 이제 자식 PID로 이제 세팅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이제 요 while문을 탈출을 하게 되고 이제 요 점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시그차일드를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낭비가 되고 있죠. 왜 낭비가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명시적으로 시그널을 이제 기다리는 방식에서 어떤 게 낭비가 되냐면 요 스핀 루프 코드의 동작은 정확하죠. 왜냐면 자식이 종료되는 것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역 변수 PID에다가 0을 세팅을 해놓고 그 0 값이 언제만 값으로 세팅이 되냐면 자식이 정말 종료됐을 때만 시그차일드 값이 시그차일드 핸들러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시그차일드 핸들러에 의해서 자식 PID를 PID에다 세팅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메인 코드에서 while문을 탈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동작은 정확해요. 그런데 이제 낭비가 크다. 왜 낭비가 크냐면 아까 저 요 while에서 while not PID에서 자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요 PID를 요 코드를 이제 디스어셈 해보면 컴페어와 점프 이퀄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비교했을 때 PID가 1이면 그쵸? 1이면 계속 이제 떼서 같으면 계속 점프 컴페어 점프 컴페어 계속 요 코드를 계속 반복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CPU는 절대 놀지 않아요. 그렇죠? 놀지 않고 어셈 코드를 계속 이 두 개의 어셈 코드를 계속 수행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요 PID 값은 레지스터에 세팅을 하기 때문에 요 레지스터 값 메모리 액세스도 안 합니다. 심지어 그러면 레지스터에서 값 비교하고 저 0이랑 값 비교하고 이퀄이면 다시 점프하고 이퀄이면 다시 점프하고 이퀄이면 다시 점프하고 이퀄이면 다시 점프하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CPU 자원을 100% 사용을 하게 되고 무한히 반복됩니다. 언제까지? 자식이 시그 차일드를 보낼 때까지 CPU를 100% 사용을 하게 돼요. 이러면 굉장히 낭비가 되죠. CPU 자원이 낭비가 되고 따라서 이런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선 이제 퍼즐을 하는 방식입니다. 퍼즐. 자, 퍼즐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not PID, 즉 PID 값이 계속 0으로 세팅이 되니까, 그러면 0으로 세팅됐을 때 여기서 퍼즈로 부모 프로세스가 잠깐 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 프로세스가 어떤 이제 스탑이나 어떤 종료에 의해서 부모 프로세스를 깨울 거 아니에요. 시그널이 부모한테 가니까. 그러면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자식 프로세스가 깨어날 때만 이 퍼즈가 풀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다. 근데 여기에서도 레이스 컨디션이 존재를 합니다. 왜 레이스 컨디션이 존재하냐면, 자, PID가 0이라서 여기에서 이제 1값으로 while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while문으로 들어온 요 중간 상태에서 자식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퍼즈하기 전에 자식이 종료했으니까 시그차일드로 점프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시그차일드로 점프를 해서 자식을 거두어 들이죠. 자식을 거두어 들이면, 자식을 거두어 들인 상태에서 이제 다 자식을 종료하고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부모가 퍼즈를 하죠. 그러면 부모를 깨워줄 자식은 이제 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영원히 또 잠들어 버리죠. 네, 다시 아까 코드를 쭉 기억을 해보시면, 여기서 달라진 건 여기다가 이제 퍼즈를 하나 추가한 것 뿐입니다. 여기에서 퍼즈, 즉 여기에서 부모가 이렇게 쭉 실행이 되다가 이제 여기서 계속 while문으로 도는 게 너무 낭비가 되니까 여기서 부모가 퍼즈 상태로 빠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했잖아요. 근데 퍼즈 상태로 빠지기 전에 자식이 종료됐어요. 그러면 자식이 종료되면 시그차일드 핸들러로 점프를 하게 되고, 시그차일드 핸들러에서 자식을 쭉 걷어 들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메인 코드로 돌아오는데, 메인 코드로 돌아와서 이제 퍼즈로 부모가 빠지죠. 그러면 부모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깨워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PID는 지금 자식 프로세스 ID로, 그렇죠? PID로 세팅이 돼서 0은 아니에요. 0은 아니라서 while문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while문 체크를 한 다음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퍼즈하기 전에 자식을 다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영락없이 퍼즈로 빠져야 되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깨워줄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또 잠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영원히 잠들지 말고 1초에 한 번씩 깨어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1초씩 잠들면 되지 않냐. 그렇게 되면 또 너무 느리게 되겠죠. 네, 뭐 해결책이 될 수는 있지만 너무 느리다. 그래서 이런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그 서스펜드라고 하는 또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그 서스펜드는 어떤 거냐면,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요 마스크 셋을 일단 입력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마스크 셋을 세팅을 하고 프로세스 종료 시 시그널 또는 핸들러가 필요한 시그널을 수신할 때까지 프로세스가 마스크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종료가 기본 동작인 경우에는 종료를 하게 되고, 만약에 핸들러를 돌리는 경우에는 핸들러를 이제 전부 다 실행을 하고 리턴한 후에 시그 서스펜드 이전의 프리비어스 마스크로 복원을 해주게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래 코드를 그냥 한 번에 실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코드를 원자형으로,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는 이제 인터럽트 불가능한 코드로 구현을 해놓은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서 자식 언블록 하지 말고, 언블록 하지 말고 여기에서 시그 서스펜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서스펜드. 자, 시그 서스펜드 하고 여기에서 프리비어스로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전에 시그 차일드가 세팅이 되기 이전 상태로 마스크를 세팅을 하고, 그쵸? 세팅을 했기 때문에 자식이 종료되면 부모가 깨어나죠. 그러면 깨어난 다음에 다시 이전 상태 마스크를 씌워놓은 상태로
세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코드로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아까 코드랑 다 똑같은데 여기서 블록한 상태로 일단 유지를 하게 됩니다. 유지를 하게 되고 PID 0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PID가 0이고 여기에서 PID 0 값은 무조건 이 while문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먼저 시그차일드를 언블록하고 퍼즈를 하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시그 서스펜드가 실행되는 동안 부모는 잠드는 거예요. 그쵸? 언블록을 한 상태에서 잠드는 거예요. 근데 언블록하고 퍼즈하는 그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지 못했죠. 그러면 언블록한 다음에 이제 퍼즈를 하고 부모가 잠든 상태니까 이제 자식이 깨어나면, 그쵸? 자식이 깨어나면 이 퍼즈가 이제 부모의 퍼즈가 풀리게 되고, 그러면 시그 차일드를 다시 블록으로 실행하는 요 세 가지 스텝이 원자형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원자형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내가 요 사이에 시그 차일드가 들어올 일이 없죠. 왜냐하면 이미 시그 차일드가 블록이 됐으니까. 그러면 일단 이거는 막았어요. 막은 상태에서 그러면 시그 차일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시그 차일드를 받는 이 언블록 상태와 퍼즈 상태를 원자형으로 실행을 했죠. 그러면 요 사이에도 아무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안정된 상태로 퍼즈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부모는 이제 퍼즈 상태로 언블록된 상태죠. 시그 차일드가 언블록된 상태니까 시그 차일드가 들어오면 자기 자신이 깨어나면서 다시 시그 차일드를 블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블록을 한 다음에 다시 프리비어스 값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 이제 언블록을 해주게 되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코드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아까 코드 같은 경우에는 요 시그 차일드를 블록을 하고 여기서 언블록한 다음에 이제 시그 차일드 값을 받는 것을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시그 차일드를 블록을 하고 요 시그 서스펜드로 요 시그 차일드 언블록과 퍼즈를 원자형으로 실행을 함으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제 자식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시그널은 프로세스 수준의 예외 처리 방법을 이제 제공을 해주게 되고요. 유저 프로그램에서 이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좋죠. 유저 프로그램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다룰 수 있게 된다라는 점. 그리고 시그널 핸들러를 정의해서 내가 그 시그널을 받았을 때 어떻게 동작할지도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이 시그널 자체가 오버헤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이클당 이제 만 클럭 사이클 이상이 소요가 된다.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즉 시스템 프로그램을 구현을 하는 데만 쓰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또 하나는 또 시그널 큐가 없기 때문에 이 시그널들이 연속해서 오는 시그널들이 씹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소하는 코드를 또 잘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콘커런트한 프로세스들과 시그널 핸들러 간의 레이스 컨디션을 주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 쉘랩 실습을 진행을 하실 때 우리가 오늘 이 시그널 핸들러 그리고 시그널을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시그널을 블록하고 그리고 언블록하는지, 그리고 시그 서스펜드는 어떻게 쓰는지, 시그 서스펜드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실습 이번 쉘랩 세 번째 시간 금요일날 잘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퀴즈 공지해드리고, 네, 오늘 퀴즈는 제가 정시에 꼭 열고 꼭 정시에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혀 이제 수업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 네, 염려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퀴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퀴즈 보여드리기 전에 쉬는 시간은 아니고 여러분들 그 시그 터미널과 시그 킬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시그널을 오늘 배웠는데 이 차이를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러면 시그 터미널과 시그 킬이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시그 터미널이나 시그 킬 이제 둘 다 사실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프로세스에다 시그텀이나 시그키를 보내게 되면 그 프로세스는 이제 종료가 돼요. 근데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뭐 여기 밥이라고 하는 리눅스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밥은 그의 뭐 스레드나 뭐 이제 뭐 콘텍스트를 쉐어하는 뭐 많은 이제 프로세스들이랑 이제 같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피할 수 없는 이제 킬 시간이 오는데 시그 텀을 만약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제공이 되고 뭐 여기서는 그의 아이들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종료되기 전에 그 해당 프로세스가 종료되기 전에 이제 자식들과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조금 허락이 된다고 해요. 근데 반대로 이제 시그 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슬프다는데 시그 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찬스가 없대요. 네. 자식 프로세스가 이제 왜 종료가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찬스가 없다고 하니까 자기가 부모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자식 프로세스들은 죽었는데 뭐 이런 농담 아닌 농담 뭐 그래서 시그 킬 대신에 시그 텀을 써라 뭐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네. 재미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퀴즈를 알려드리면 특정 이제 시그널을 블록하기 위해서 시그 프로세스 마스크 함수를 이제 호출하게 되는데 이때 시그널에 특정 시그널의 블록 비트를 세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마스크 셋 지원 함수 중 모든 마스크를 0으로 세팅하는 함수는 무엇인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마스크를 그러니까 0으로 세팅하는 거니까 이제 뭐 시그 셋을 하는 거니까 이제 모두 비운다 라는 함수의 의미의 함수가 있었죠. 그렇죠? 네, 딱 이 그림이 맞네요. 시그 뭐 셋. 네, 요거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출석 체크 인정됩니다. 네, 여기서도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보이게 되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작성을 제대로 해보면, 특정 시그널을 블록하기 위해서 시그 프로세스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때 모든 마스크를 0으로 세팅하는 함수를 뭔지 적으시면 이제 출석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소 좀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잘 좀 복습하시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고요. 오늘 그 이제 쉘랩 메이저랩 세 번째 시간으로 금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